이베이 판매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그 요소들은 제목, 그 다음에 설명문, 그 다음에 사진,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게재하고 잘 쓰고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매가 결정된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이베이 셀러들이 아이템 리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적당한 가격, 적당한 설명,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 셀러들 같은 경우는 그 적당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추가적인, 예를 들면 영어 사용을 하는 데 따른 에러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적당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이제 그 보충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만들면서 컴팩트하게 다듬다 보니까 못한 말이 참 많습니다. 그걸 제가 너무도 수려하게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풀어서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그러나 정리 안 되고 두서없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같이 이렇게 그냥 오디오로만 전달하고 싶어서라도 같이 따로 이렇게 전달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드리면서 오디오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지 않은 그 적당한 분량으로 주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에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많은 양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양이 적게 적당한 분량으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에 신경 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 이미지라든가 사진 같은 걸 멋지게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 셀러들이 다소 우리 한국 분들이 비영어권 셀러로서 갖고 있는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봅니다.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이미지, 좋은 사진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영어 문장으로만 그 모든 설명을 하려니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또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아이템을, 동일한 아이템을 수십, 수백, 수천 개를 파는 분들은 더더욱 이미지와 사진을 잘 찍고 거기다가 문장을 잘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써먹고 싶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미지가 좋고 사진이 좋더라도 만약에 그 빈약한 설명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조금만의 그 분량의 어떤 문장을 사용한 설명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듬고 다듬어서 아주 훌륭한 문장으로 잘 되어 있어야만 구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이베이라는 그 판매 무대를, 그 무대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베이는요, 그 이베이에서 상품 설명란에 설명을 할 때는요, 무슨 그 고급 백화점의 카탈로그 브로셔처럼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베이에 들어와서 물건을 서칭하는 바이어들은 자기가 꼭 알고 싶어하는 가격,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든지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글을 읽든지, 혹은 글을 보다가 사진을 보든지 사진을 보면서 글을 보든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됐을 때 이제 구매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은 글에서는 확인해 주는 작업 차원에서 핵심적인 그 콘텐츠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디자인 수준을 저희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글에서 그 문장에서 반드시 주어져야 할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꼭 담겨져야 되는데 길지 않게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랜 동안 이제 판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판매자가 팔고 싶어하는 가격의 제시, 그 가격 제시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핵심적인 기술사항이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그 전달사항에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바이어들의 구매 결정력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믿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새 제품이라면요, 구매자들이 이미 구글 이런 데서 이미 다 상품을 이제 서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베이에서 사고 싶어서 서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싼 거를 찾게 되고 또 그것을 잘 쇼핑을 해줄 수 있는 셀러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러는 바로 그 상품을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리고 빠르게 당신 바이어에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셀러를 찾았을 때 바이어는 바이 나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길지 않은 설명문에다가 잘 전달해서 그 글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와는 조금 달리 이제 유스드 중고 제품을 판다고 하면은 그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정보와 그리고 가격의 우위성 그런 거와 함께 그 물건의 상태,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컨디션을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디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가 나쁜 물건을 좋게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덜 좋게 쓰면 또 안 되겠죠. 좋은 물건은 좋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물건을 좋게 쓴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는 일리갈이고 또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리펀드 해줘야 되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나쁜 물건은 좋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물건을 덜 좋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설명은 아주 부족한 설명입니다. 좋은 물건을 덜 좋게. 그러니까는 사진도 덜 좋게 찍고 설명도 불충분하게 하고 그럴 때 분명히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물건은 이 정도로 사진 찍어야 되고 이 정도로 또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난한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물건을 좋게 설명하고 사진 찍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있는데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냐 헌 것이냐를 딱 구분하고 새 것은 브랜드뉴가 아닌 건 다 유스드로 보기 때문에 그 브랜드뉴가 아닌 너무도 좋은 그야말로 새 것 같은 것을 브랜드뉴라고 말하면 그게 또한 걸리게 되고 바이어가 클레임을 했을 때 100% 바이어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셀러들은 유념하셔야 되고요. 꼭 좋은 것이라면은 브랜드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팔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면 얼마든지 좋은 판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스드라고 하는 전체 아이템들 중에서 그 등급 구분을 잘 할 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등급에 맞게 정확히 설명을 하되 그것들을 동일 혹은 유사한 도움되는 단어들을 동원해서 잘 구매자가 이렇게 마음이 촉발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셀러분들이 우리 인터넷 환경에서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번역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구글 그 번역기라든가 파라오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두 개를 같이 비교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교정하는 가운데서 또한 다른 그 기타 도움될 수 있는 참고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그래말리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길지 않은 문장들을 쓰신다면은 이미 잘 되어 있는 영미권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셀러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나름대로 그냥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꼭 주의하시고 철자라든가 오자가 절대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셀러들, 중국 셀러들, 우리 한국 셀러들 중에 상당수의 오자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체크하시기 바란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자나 철자가 틀린 거 외에도 그 어떤 단어,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그 영미권의 바이어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병기해서 영미권 사람들이 쓰는 영어와 비슷한 것들을 그렇게 같이 붙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영어를 쓰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 중에도 초보자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그 판매 효과를 가져오는 노력보다는 자신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어를 가지고 그냥 길게 재미없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미권 뭐 네이티브 스피커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베이 셀러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베이 셀러로서 할 수 있는 최대 효과를 가져오는 영어를 거기다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간단한 논문을 쓰거나 평이한 노트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바이어를 향해서 친절한 매너가 넘치는 멋진 권유 그리고 신뢰의 문장들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는 것들을 길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콤팩트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만 쓸 필요가 없고요. 2번 이상, 3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살려고 하는 바이어는요, 그 표현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디스크립션에서 2번, 3번 듣는 가운데서 자신의 구매 행위가 바보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결코 길티 필링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구매는 굿바이다. 굿바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부터 얻어내는 어떤 프로급 디스크립션이 있겠죠. 어떤 대행사로서 잘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른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오프라인 최고급 뭐 백화점의 고급 명품 구매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일반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구경하는 이 이베이가요. 그렇다고 싸구려 시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내 그 상품 설명 페이지를 읽고 있는 그 일반 바이어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그런 자기 신뢰를 갖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 말의 뜻을 좀 이해하신다면 바이어가 지금 실수하지 않고 좋은 물품을 이 셀러한테 산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생각하셔서 문장 하나, 사진 하나 담는 데 있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기간 동안에 살펴보면은 많은 좋은 물건들이요. 그 제값을 못 받고 사장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셀러들의 노력 부족이에요. 바이어들이 찾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셀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만큼 안 팔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적으로 동원되는 이제 HTML이 있습니다. HTML. 저 같은 경우는 이베이를 처음 시작했던 1999년부터 이 HTML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HTML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 있죠. 굉장한 그 변화, 발전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제가 모든 그 아이템을 리스팅할 때 HTML을 꼭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HTML이 좋지만, 그리고 굉장한 파워가 있지만, 이게 또 하나하나 모든 게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가격대, 자기 노동 코스트, 성능이라고 했지만, 어떤 가격, 내가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할 때, 그 HTML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은 또 더 쉽게 이 문장들을 리스팅 해 가는데 도움되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베이에 나와 있는 그 장치인데, 여러분 이베이의 이 스탠다드 페이지, 어드밴스드 에디팅 페이지가 훌륭하진 않아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이런 그 과정을 거치시고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신다면 HTML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대행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취사 선택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HTML과 일반 스탠다드 문장을 그 병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이베이 페이지인데, 이 이베이 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디스크립션을 쓰는 것이 보통 수준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베이의 아쉬운 거는 이베이의 그 일반 그 스탠다드 페이지가 왜 그렇게 발전이 좀 더디나 하는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베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설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이베이의 스탠다드 그 어드밴스드 그 에디팅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셀러가 이제 셀러의 사정에 따라 직접 리스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파트타임 직원이든 혹은 풀타임 직원이든 어떤 직원을 이제 써서 그분이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외부에 편집 대행이나 기타 이제 이런 그 이베이 리스팅을 할 수 있는 외부 인사한테 뭐 맡겨서 돈을 주고 물건 설명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그냥 적당한 설명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그런 이제 돈을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자기가 이 물건의 주인, 이 물건을 파는 본인이 스스로 물건을 잘 알고 또 자기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판매자로서 스스로 리스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숫자가 늘어나고 또 물건 공급이 막 굉장히 많아질 때, 이거는 뭐 쉽지 않죠. 네, 당연히 쉽지 않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딜레마를 여러분이 이제 극복할 이제 지혜를 동원해야 되겠죠. 여러 해 전서부터 어떤 셀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사람인데 다중의 아이디를 생성해서, 그러니까 1셀러 다 아이디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미 홀세일러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이제 좀 새롭게 이렇게 파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요, 나라는 한 리테일러로서의 이베이 셀러가 그 어떤 사진과 디스크립션을 작성해서 올려져 있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내 거하고 똑같은, 그야말로 어떤 뭐 사진 설명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그런 이름으로 다른 아이디가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무슨 특장점으로 바이어를 이제 상대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뭐 도매 그 홀세일러가 올렸던, 나라는 사람이 다중으로 올렸던, 또 나와 다른 경쟁자가 또 올렸던, 이렇게 너무도 비슷한 것들의 가격만 뭐 불과 1센트 차이, 뭐 10센트 차이 이런 정도로 쭉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워낙 잘 나가는 물품들,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안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 수많은 물건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물량을 조금 만지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물량주의에서 우리가 좀 해방될 필요가 있다. 저는 마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진 없는 다량의 장사보다는 이 고마진의 수익성 상품에 더 신경 쓰면서 가격에서 앞서가고, 그리고 경쟁자가 덜 생기는, 그래서 어떤 그 아이템을 파는 데 있어서 내가 여유 있게 적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내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스타일로 팔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 물건을 팔든 헛 물건을 팔든 이베이라고 하는 특성을 오랜 동안 경험한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서 한 번 팔고 빠지고 한 번 팔고 말 것이 아니시라면은 오랜 동안 이곳에서 안정적인 장사를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한다면 자기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너무 프로페셔널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스타일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설명을 해나가고, 이 적당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중간에 이메일이 오고 또 어떤 문의가 왔을 때도 그리고 그 리스팅을 한 상태에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났을 때 나중에 보니까 틀린 게 발견됐을 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플렉시블한 어떤 그 융통성 있는 그런 자세로서 물건을 또 고칠 수 있고 물건의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적당한 설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체제를 갖추는 모습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의 손이 이렇게 잘, 손때가 묻어있는 물건들, 주인이 그래도 늘 신경 쓰는 물건들이 잘 팔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을 써놓고도 그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적당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동원해서 자기 스타일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상태에서 또 약간씩이라도 다듬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적당한 설명이 되고, 그런 적당한 설명은 좋은 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영상에서 제가 못했던 얘기를 이렇게 보충으로 이렇게 또 드리면서 정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쪼록 이베이 리스팅을 하면서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마이너 이슈들로 인해서 고민하시거나 또한 그 어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뭐 물어봐 주시면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요한 몇 가지들만 다루고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사업하는데 도움되시고자 준비한 것이고 서로 이렇게 윈윈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